공중 화력 지원이 있었다고 충분히 짐작됩니다. 이런 군대 내의 기록에 대해서 정의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네, 증빙서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들이 사인을 해서 자기들이 그때 거기 광주에 지원하러 갔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그때 당시 그 기간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시민들을 공중에서 공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26년 전 그해 5월 조비오 신부는 광주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날의 생생한 기억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항쟁의 그날 하늘도 땅도 피맺힌 통안의 눈물을 쏟던 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자비한 총칼에 처참히 쓰러져 죽어가던 날, 섬진강 시인 김용택. 오늘처럼 햇살 투명했던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은 시인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시린 기억은 내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해 5월에는 사람이 사람을 부르고 꽃이 꽃을 부르고 산이 산을 아우성으로 불렀느니라. 그해 5월 고향 마을에서는 붉은 장원영 꽃들이 피고 금남로에서는 총을 맞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꽃잎처럼 떨어졌느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뒤쪽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처음 뵙겠습니다. 글쎄요. 예. 그 제가 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5월이면 피는 꽃들이 참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네. 그 새로 이렇게 5월이 오는데 신부님 감회가 이렇게 없을 수 없습니다. 한번 다시 그 옛날 말씀 한번. 감회가 깊지요. 예. 오래되면 어김없이 실록은 짙어가는데 그렇죠. 가수님들은 말이 없습니다. 예. 그들의 그 당시의 함성, 민중의 함성은 예. 멋진 것 같지만은 예. 그러나 그때의 그 뜻이 얼마나 현실화되고 성취됐는지 그걸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려오는 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2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 현실과 어떻든 세월이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또 오늘의 현실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현실과 오늘의 현실을 이렇게 짧게 좀 비교를 해서 5.18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의 정치 현실이나 또 인권이나 사회적인 현실들이 어느 정도는 변화되고 발전됐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뭐 그것은 인정해야죠. 그러나 아직도 이 지역주의의 심화와 그리고 차별화 그리고 구석구석의 그 인권과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은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점들을 문득문득 느낄 때가 많죠. 5.18 정신이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나 있지만 그게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요. 이제 5.18이 과거에만 매여 있지 않고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선진화된 그런 사고와 개방된 마음으로 많이 변화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80년 5월 계엄군의 총칼 아래서도 광주 사람들은 나눔과 평화의 공동체를 일궜다. 그 속에 조비오 신부도 함께 있었다. 너나 없이 함께 나누며 그들이 만들었던 아름다운 공동체와 대동세상의 꿈은
좌절되고 말았다. (80년 5월 26일) 밤 조비오 신부는 광주를 피로 물들이겠다는 계엄군의 작전 소식을 듣고 눈물 속에서 미사를 드렸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조비오 신부는 쏟아지는 총소리를 들으며 간절한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 다시 저희들이 26년 전에 있었던 그 민주 함성이 가장 치열했던 곳에 섰습니다. 그때 5.18 진압군에 의해서 그 시민군들이 진압이 됐는데 그때 신부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을 텐데 그때 그 총탄이 쏟아지던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몇 밤을 지내셨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참 그야말로 정치적인 사회적인 비극과 혼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계엄군의 그런 무자비한 무력 과잉 진압으로 말미암아서 더 절정에 이르게 됐죠. 그랬을 때 이제 시민들은 모두 너도 나도 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거의 시민들이 많이 거리로 밖으로 뛰어나왔죠. 밖으로 나와서 평화적인 그야말로 민주적인 그런 함성을 좀 목소리껏 외치고 그랬는데 이제 계엄군들은 계엄군의 어떤 명분이 있는가 봐요. 자기들이 무력으로 진입하고 정복하고 진압을 해야 자기들의 군의 위신이 서는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 중에 이제 한 11명으로 수습위원이 결성되어가지고 수습 그 방안을 시민들의 그런 의견을 결집해가지고 제안했어요. 그 수습 방안이 첫째는 계엄군의 과잉 진압으로 이렇게 혼란과 비극이 야기됐다. 그래서 그 책임을 계엄 당국에서 지라. 그리고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대시민 사과를 하라. 또 과잉 진압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라. 그리고 사망자들을 시민장으로 장례를 엄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용인하라. 또 언제나 그 자유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수습이 진행돼야 한다. 절대 무력에 의해서 물리력에 의한 정복이나 그런 강제력을 가지고 진압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상호 협의하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명분이 서고 실효가 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엄 본부에 그 직통 전화로 문의해보고는 그건 안 된다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다 우리들의 제안한 것이 무산돼 버렸지. 하나도 뭐 그대로 뭐 들어주고 진행된 것은 실천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항쟁 5일째 엄청난 충격 속에서도 광주 시민들은 수습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조비오 신부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수습위원들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계엄사와 수차례 협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계엄사는 평화적인 협상을 거부했다.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작전이 시작됐을 때 그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살벌하고 그랬을 텐데 그때 상황은 좀 물론 살벌하고 아주 험악하죠. 그러나
우리 시민 수습위원 대표들이 계엄 당국에 우리 이 계엄군과 시민군이 대치해 있는 6개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무대 쪽에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는 곳은 시민군이 있었고요. 하면 시민군은 하죠. 여기 공단에 들어간 입구 사거리에 시민군이 한 70여 명 딱 거기 포진되어 있었죠. 그런데 계엄 당국에서는 언제든지 자기들의 수순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어떤 그 데드라인을 그어놓고 그 선상에서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그런 계획을 역력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평화적인 수습 방안이 먹혀 들어가냐 말이야. 제한이 되느냐 말이죠. 안 되지. 그런데 이제 이 도청에서는 도청 철야 사수하는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은 총을 가지고 만약에 계엄군이 무력으로 진압하면 우리는 여기서 옥새 당하겠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보장, 그러니까 평화적인 해결을 하고 그 수습 후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있지 않는 한은 우리는 무기를 놓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보장을 하라. 수습된, 하여튼 종식이 된 후로, 종료가 된 후로 그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그런데 그것도 확답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옥새 당했으면 당했지 우리는 무기를 순수히 반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그런 모든 그 협상이라든가 타협이 결렬됐을 때 이제 진압을 계엄군이 했거든요. 계엄 당국에 의해서 결렬이 된 거죠. 우리는 늘 노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계엄 당국에서는 워키토키 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연락이 되고 또 상무대에 군 가족들이 시내에 사니까 몇 시에 무력으로 진압한다는 것을 이미 사실화되어 있어요. 기정사실화되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80년 5월 26일 밤에 진압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보다는 밖으로 나오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게 된 거죠. 아, 그러면은 오늘 밤 몇 시에 저 사람들이 시내를 진입하게 되겠구나. 진압하게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늘 노크하고 전화 연락하고 뭐 연락 그 선을 통해서 다 해도 끝까지 응답을 안 해. 자기들의 방침이 계엄군의 방침이 있었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계엄군의 뜻이 무력 진압이. 그래서 이제 27일 새벽 3시 한 30분쯤에 총소리가 나면서 시작이 됐구나. 도청을 이제 무력 진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도청에 수비하고 있던 시민군들이 많이 죽었고 또 많이 체포됐고 그래서 그 윤상원 같은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혈 참극으로 비극적으로 군에 의해서 진압이 무력으로 진압이 되고 끝난 겁니다. 그런 그 혼란스러운 공포 속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그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그 광주 민중항쟁 속에서 드러난 것을 전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전 세계가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커다란 도시에서 어떤 시민들 위기에 닥쳤을 때에 그 시골에만 있는 줄 알았던 그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그 광주 민중항쟁 속에서 되살아났다는 그 놀라운 그런 그 얘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일반 시민군들에게 뭐 김밥도 나눠주고 뭐
스스로 이렇게 모여서 반찬도 가져고 뭐 밥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동이나 반에 예. 그 동 반모임을 통해서 예. 그들이 음식을 김밥 같은 것을 예. 준비해가지고 예. 시민군도 아주 뭐 그런 표현에서는 안 좋겠지만 오합지졸로 많은 모여 그렇습니다. 있거든. 그렇죠. 수도 많고 조직 사회도 조직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책에 있는 조직이 예. 아니라 예. 그러니까 끼니에 밥을 먹지 못하고 활동은 아주 얼마나 일거리가 많지. 자, 사상자 수습해야지, 시체 말아야지, 또 상의자는 또 후송해가지고 예, 병원에 예. 입원시켜야지. 밥 또, 굶는 사람 많죠. 밥 굶는 사람은 예. 많지. 예. 자기들도 몇 그렇습니다. 끼씩 예. 굶는 예. 것이 보통이고. 예. 그러니까 시민들 밥 모임에서 너도 나도 없이 많이 밥을 해가지고 제공을 했어. 그렇게 제공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민 수습위원과 그 시민군은 예. 무질서한 가운데도 최대한의 질서를 유지하는 질서 그렇습니다. 유지, 그게 아마 그 공동체적인 의식이 그래. 아닌가. 그리고 재산 보호, 그렇습니다. 뭐 모든 국가 재산들이니까 예. 우리의 이건 혈세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 이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그래, 관공서, 은행, 모든 공공기물은 다 보호한 거예요. 놀랐습니다. 사람 세계가 그러니까 놀랐죠. 아무런 그러니까 무질서한 그런 그 폭력이나 무슨 약탈행위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지. 예. 그게 진짜 광주 민중항쟁의 민족의 정신이 아닌가. 정신이에요. 예. 그건 광주만이 자랑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예. 광주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평화 공동체가 진압군에 의해서 이렇게 깨졌죠. 그때 그 시민들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깨져나갈 때, 깨져나갔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흩어졌는데 그때 그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흩어진 것은 예, 계엄군이 예, 그렇게 무력으로 예. 진압하게 되겠구나 예. 하는 어떤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막다른 한계성에 봉착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예. 정도가 됐구나. 예. 그래도 일련의 뭐 마음에 동요가 없이 끝까지 워크를 했죠. 예. 그래도 이제 무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편은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가 우리 안에 예. 자연히 매파는 죽더라도 끝까지 항전하고 죽겠다. 예. 비둘기파는 그냥 무조건 그러면 다 무기를 반납하고 그냥 산산이 우리는 흩어지자. 예. 그래서 매파와 비둘기파가 도청에서 회의를 했어요. 마지막 회의를 했는데 참 지금도 그 말을 하면은 가슴이 뭉클해요. 이제 비둘기파가 뭐라고 하냐면 이대로 가다는 인명피해만 더 있지 않느냐. 예. 그리고 혼란만 더 예. 지연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무기를 반납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매파가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보장이 없는 한은 무기를 놓고 순수히 도청을 물러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총 다 장진이 돼 있거든. 딱 장진해가지고 내가 걷어버린다고. 가려면 가라고 너희들이나. 그래서 내가 거기 이제 수습위원으로는 나 혼자 있었어. 거가 다른 데 하나 이정기 변호사라고 하고 나하고 둘이 꼭 있었는데 그날 밤에 이제 26일 날 밤이요.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끼리 이렇게 자중진화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비둘기파에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저쪽에서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무기를 그대로 놓고 그냥 올라가는 것으로 하자. 너희들 말도 맞다. 인명피해만 있고 재산피해만 있고 무질서가 더욱 오래 지연되면은 광주 시민만 더 고통 속에 살지 않느냐. 그러니 더 연장할 필요가 뭐 있냐. 너희들 말도 맞아. 근데 이제
매파는 아무 보장도 없이 이대로 그러면 우리가 물려주고 도청을 비워준다면은 우리는 항복되고 다음에 이 책임을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죠. 우리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끝까지 항전이라도 하고 죽겠다. 그럼 니들 말도 맞아. 어쩌나요? 아무런 보장이 없이 그대로 항복 물러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런지 눈물이 그냥 푹푹 쏟아지더라고. 그렇게 해서 매파와 비둘기파가 결렬된 이어진 거예요. 그래 이제 그때 이제 진압이 시작이 됐죠. 그렇지. 27일 새벽 3시 한 30분 붙어서. 어쨌든 뭐 그 5.18 그 민주화 운동 때 그 일어났던 발생했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오늘날 정리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그 정신이 오늘날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 있어서 역사의 구비마다 이렇게 분출되면서 우리의 역사의 길을 이끌어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평화가 이렇게 정착된 가운데서 한 가지 배울 점이 이 말은 꼭 다 모든 정치인 모든 사회 지도자들이 그래요. 매파와 비둘기파가 서로 대립돼 가지고 비둘기파는 그냥 무기를 놓고 물러났고 매파는 끝까지 항전하고 옥새를 당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날 계엄군이 2사람이 잡혔어. 시민군에게. 뭐 따귀 하나 안 때리고 당신들 이렇게 잡혀가지고 얼마나 분노한 울분을 터뜨리는 그런 시민에게 혹시 뼈망이라도 맞으니까 군복을 벗고 그냥 바로 슬슬 걸어서 나가거라. 이렇게 해서 아주 자유석방을 해줬어. 진짜 그 사람들 만약에 우리 국군인이나 경찰들한테 우리가 무슨 보복심이나 무슨 무슨 원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 가만히 놔둘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데 그 분노와 그 무질서 속에서도 혹시 다칠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벗고 나가거라. 그래서 하나도 이를테면 시민군에 의한 공격을 당해서 피해를 입었거나 어떤 인명 피해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날 광주 시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였다. 그러나 계엄군은 기어이 광주를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했다. 시민군들은 죽음을 각오했다. 늘 감회가 이렇게 여기 오실 때마다 새롭겠어요. 그렇죠. 여기가 아주 유적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민주화의. 시부님 그 시민군과 계엄군이 가장 격렬하게 사수를 하려고 했던 도청 옥상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시부님께서 그 시민군들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를 이렇게 보셨을 텐데 다시 계엄군이 진압을 하기 위해서 작전을 개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그 절박했던 심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 시민 수습 대표들은 시민군들로부터서 흩어져 있는 무기를 회수했어요. 무기를 회수해가지고 한 4,500정 정도가 도청에 그 사진이 가장 많이 나와 있죠. 모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회수한 무기를 반납하고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얼마나 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이죠. 그런데 이제 계엄군의 그런 반대라 그럴까 혹은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계엄군들이 그렇게 진입하게 되리라는 소식을 듣고 실망, 실이, 황당, 무게 아주 그냥 당황하고 아주 망연자실하고 그런 심정들이었죠. 그래서 25일이 다 지나가고 26일 이제 오전 아마 7시에 7시경에 한 17명
수습 대표들이 예, 모였어요. 예. 모여가지고 바로 요 도청 요 예. 앞입니다. 요 앞에서 다 나란히 서서 예. 같이 출발을 했죠. 예. 계엄군 쪽으로 이제 예. 향해서 계엄군이 예. 들어오고 있다는 그쪽을 예. 향해서. 예.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멀어요. 이 예. 금남로를 쫙 정단해가지고 예. 거기서 돌고개를 넘어서 예. 지금 서구청 앞 예. 그 그전 농촌진흥원 앞 예. 거기까지 탱크가 와 있었어. 예. 딱 발진하고. 예. 그리고 계엄군들이 와가지고 예. 모래차도로 이렇게 방어진을 만들어 놓고 예. 총구만 내놓고 딱 포복사시로 예.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층에 뭐다 그 상가에나 그 민가에 예. 계엄군들이 싹 빛이 돼가지고 총구만 내놓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 예. 거기까지 아이고 이 발이 그냥 뭐 부르터가지고 예. 걸어 다녀야만 하니까. 예. 그래서 거기까지 17명이 예. 가서 예. 그 계엄군 이제 거기 주둔 책임자가 소령이더라. 예. 소령을 만나서 빨리 계엄 분소에 연락해달라. 예. 우리가 계엄 분소에 가겠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연락해서 지체해가지고 하여튼 오라고 해서 네. 갔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그 수습을 위한 어떤 대책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끝나버리고는 아예 회의도 성립이 안 되버립니다. 예. 성립이 안 되니까 그 결정권이랄까 칼자루 주도권은 자기들이 쥐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주 그냥 무슨 뭐 참 아주 막연한 거죠. 예. 막막하죠. 막막하죠. 그래서 거기서 모두 다 물러나왔죠. 물러나오고 나는 그때 이제 이렇게 도청으로 왔는데 다시 이렇게 소청 오셨어요. 같이 도청으로 왔는데 예. 그 죽음의 행진이라고 말하는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예. 계엄군들이 그렇게 자기들은 방어 대책을 딱 강구하고 총구를 내놓고 그렇게 있는데도 만약에 발사를 하면은 네. 우리는 맞아 죽더라도 예. 예. 우리는 시민들을 예, 위해서 예. 대의 명분을 예. 위해서 우리는 예. 가서 회담을 성립시키자. 예. 그때 가신 그 행진이 죽음의 행진이. 그러죠. 그게 죽음의 행진이죠. 예. 그러니까 죽음의 행진은 불가하면은 한 40분, 50분에 예. 거기까지 갔고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상무대까지 군 집차에 실어서 예. 가가지고 예. 거기서 회담이 성립도 안 되고 결렬되니까 예. 그럼 각자 다 뿔뿔이 예. 흩어졌죠. 예. 그 이제 다시 이제 여기 오셨을 때 다시 이제 계엄군들이 이제 도청을 향해서 올 때 이제 신부님께서 그 탱크 앞을 가로막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다 예. 우리 수습위원들 전체가 아 전체가 그랬군요. 전체가 예. 탱크가 발진하고 거기가 예. 있으니까 예. 이상한 시내로 들어가지 말아달라. 예. 예. 어?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초조하게 얼마나 또 흥분 상태에서 예. 이 시간을 예. 기다리고 있는데 예. 당신들이 만약에 이렇게 진입하면은 다시 또 참극이 벌어지는 예. 공산이 크다. 그때 이제 그 탱크 앞을 이렇게 그냥 조준하고 있는데 네. 그 탱크 앞을 지나갔을 때 그 심정은 어떠셨어요? 아무리 아니 신부님이시지만 모두 그 시민 수습 대책위원들이 예, 예. 다 좀 겁도 나고 예. 좀 두렵기도 하고 예. 그러지만은 예. 그 어떤 그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 시대와 예. 역사 앞에 예. 현실 앞에 예. 우리는 좀 더 냉정하고 예. 또 엄숙하게 예.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예.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예. 그런 막다른 그런 상황에 이르렀죠. 예. 예. 26년 전 5월 영령들은 폭도였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마침내 그들의 누명을 벗겨냈다. 죽음으로 민주주의에 등불이 된 사람들, 그들의 삶과 죽음 앞에 깊이 고개를 숙인다. 신부님 이제 5.18이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되었고 이 5.18 묘역은 민주 국립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전 국민들 가슴 속에는 조금은 안타까운 전 국민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미흡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안타까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대처가 돼야 될까요? 해결할 방법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일조일속에 단실 내에 이루어지거나 시정될 일은 아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5.18은 신군부에 의해서 내란과 반란죄를 범하면서까지 정치 집권을 목적으로 그들은 성공해서 2대에 걸쳐서 5060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해자들이나 민주를 말살을 기했던 그런 역사적인 비극과 참화가 국민들은 안단 말입니다. 그럼 알면은 그 가해자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대우를 해야 할 것인가. 그걸 해야지. 피해자인 광주 시민이나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어떤 소화적인 감정이나 자기 지역주의 혹은 그런 패권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소외를 시키거나 혹은 어떤 그런 그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들의 우월의식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애국적인 보편의식, 민주적인 보편의식, 또 결의사랑의 보편의식, 또 모든 그런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보편적인 우리 참 민주주의의 보편의식 이것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이 차츰차츰 그런 정말로 그 편협적인 또 소화적인 그 근시안적인 그런 지역주의가 점점점 사라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감정을 쉽게 해소시키지 못하고 그 감정대로 역사는 역사고 현실은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지역 감정주의적인 그런 우월주의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타파하지 못한 한은 지역주의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결의사랑의 보편화주의 그리고 상실감과 패배주의 혹은 지역주의적 편협성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앞으로 우리가 민주화합과 혹은 지역 감정이 해소되는 그러한 시대와 나라의 요구에 부응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화, 인권, 평화 정진과 보편화를 위해서 그런 국가적인 운동은 어느 지역 한 군데서만이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전 지역적으로 같이 협력하고 다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인류 평화와 공동선의 저의 요인이 되는 그런 모든 것은 과감히 추방 종식시키는 운동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고 같이 참여하고 합시해서 분쟁과 갈등 지역의 화합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역사에서의 단죄 또 역사에서의 정리 문제가 아직도 이렇게 좀 미흡하다, 좀 미미하게 남아있고 걸려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5월 광주. 그 정신은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80년 5월 광주의 꿈은 좌절됐지만 그날의 정신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여는 눈부신 원동력이 됐다. 신부님, 5.18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와 함께 민주화의 길을 줄기차게 걸어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5.18 정신 또는 광주 정신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말할 것 없이 참 민주 정신과 애국 정신입니다. 예, 그렇죠. 예, 또 말할 것 없이. 예, 두 번째는 지역 차별주의를 없애고 예, 국민 화합 정신. 예, 그렇죠. 그다음에는 서로 협력하고 평등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예, 또 자기 지역만 패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좀 개방적이고 좀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좀 더 좀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더 시야를 넓혀서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정신, 사회봉사 정신, 또 호국 평화 애국 통일 정신, 사회봉사 정신 이런 것 등등이 종합적으로 결집되어 가지고 뭐 5월 정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그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정신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광주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외쳤던 민주주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요. 정치 민주주의, 경제 민주화, 또 언론 민주화, 문화 민주화, 교육 민주화, 또 뭐 사회 재반의 문제에서 민주화 어느 정도는 진척되고 이루어졌죠. 많이 변화되고 달라졌죠. 많은 변화가 네, 있었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이제 소위 선진 국가로서 그만큼 시대와 역사와 또 민중이 요구하는 정도로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선진적이고 좀 더 진취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의식구조의 변화와 정신의 또 발전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구체화되고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목숨을 걸고 그 지켰던 그 5.18 정신, 그런 숭고한 정신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앞으로 실현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독선적이고 너무 자아본위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좀 탈피해서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넓은 시야로 좀 개방적이고 세계화적인 그런 시대가 요구하는 이때에 좀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어울리는 그래서 협력하고 같이 공존, 동조하는 그런 시대상, 그런 정신이 절실히 지금은 요구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 바로 5.18 정신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직도 여러 분야에 여과되고 개선되고 또 발전해야 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특히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그런 면에서 더 선진적이고 선행되어야 다른 제 분야의 사회가 더 발전적이고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신부님 이제 5월 정신이 민주 정신과 더불어서 인권 정신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세계가 개방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외국인 노동자도 오고 또 북한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신부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문제 하면은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권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함축된 이야기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어쩐지 우리나라는 법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고 질서의식이 너무 빈약하고 준법 정신이 아주 법의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말이죠. 그런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래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게 횡행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인권과 사회정의, 인간의 존엄성 먼저 우리가 잘 의식화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한 그런 감각적 지식을 또 갖고
그리고 의식 변화가 됐을 때에 예. 이제는 자신의 인격과 인권을 예. 옹호하면서 타인의 인권도 자신의 인권만큼 존중이 여겨주고 예. 보호하고 예. 그래서 이제 질서가 유지되고 예. 법적 정의가 실현되고 예. 그럼 법조계 공직자나 제야 법조계에도 인권 의식이 예. 아주 고양되어야 합니다. 예.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나라 인권이 좀 더 발전적으로 되어가고 예. 예.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예. 우리가 좀 더 예. 언급할 수 있는 예. 그런 위치에 도달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우리 현 시점의 인권에 대한 노력, 그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면. 보편적인 인권 개념이 예. 절실히 예. 의시가 되어야 합니다. 예. 내 인권만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예. 타인의 인권과 예. 더불어 공존하는 인권. 예. 그래서 남의 인권에 침해를 가하지 않는 예. 그런 보편적이고 신사적인 인권, 예. 그런 인권 의식을 좀 더 고양해야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희들이 그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거기서 가장 우리들에게 눈에 띄었던 것,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게 바로 나눔의 정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 그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눔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어때야 되는가, 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국가에 봉사한다든가 예. 혹은 사회에 봉사한다든가 이웃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예. 그런 정신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정신에서 나옵니다. 예. 예. 내가 얼마나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예. 그래서 사랑이 그런 행동의 보편적 가치가 됐을 때에 예. 우리가 이웃 사랑도 할 수 예. 있고 나눔도 할 수 있고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예. 더욱더 뭐 자선 사업이랄까 예.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예. 그런데 5.18 정신에는 나눔의 정신이 아주 철저히 실행되었었습니다. 그렇죠. 5.18 때는. 예. 지금도 5.18 그 당시처럼 정말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혹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쉬운, 목말라 하는 위치에 있을 때, 예. 우리가 내 것을 좀, 나도 모자라고 결핍되고 부족하지만 예. 내 것을 좀 덜어서라도 예. 같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예. 또 그럼으로써 기쁨을 함께 나누어지고 예. 또 실효성이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 예. 결과가 더 확산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그동안 너무 바쁘게 잘 살라고만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이웃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양극화 문제 해소가 커다란 그런 틀에서도 중요하지만 일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작고 사소한 것들로부터 나눔 정신이 실현될 때 광주 정신이 실현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월 광주가 외친 것은 민주화 통일이었다. 이 땅에서 민주화 통일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시대의 화두였기 때문이다. 민주화로 가는 길목마다 눈부신 원동력이 됐던 5월 정신은 이제 통일로 향하고 있다. 신부님, 올해 그 5.18 26주년이죠. 예. 26주년 기념행사는 5월에서 통일로라는 주제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다 큰 틀의 5.18 정신, 광주 정신을 개성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5.18 정신이 포괄적으로 민주화 정신이지만은 민주화 정신의 기저에는 애국 애족 정말 나라 사랑과 결의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는 정말 같은 민족으로서 평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앞당겨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하나의 의미가 있고, 저는 동포애적인 차원에서는 같은 동포로서 굶주리고 있고 그렇게 비난한 상태가 있는데 우리가 몰라라 하고 있을 수는 있느냐. 그래서 동포의 차원에서 그들을 긍휼히 또 그들을 정말 자선이라 그럴까 좀 동포 애발량을 해서 그들을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그래서 그것이 더 친밀해지고 교류가 되고 협력이 되고 그러면 통일을 앞당기는데 분위기 조성과 또 그런 그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연 지가 좀 됐는데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날 그 노무현 대통령도 몽골에 가셔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많은 것을 양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6.15 공동선 6도를 기념하는 6.15 통일 그 대축전이 이렇게 광주에서 열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민족 대축전은 그야말로 통일을 전제로 해서 지금의 만남과 의사교류와 또 친밀성을 더욱 다지고 또 투명한 그런 자기 의견을 개진해서 서로가 민족의 일치와 통일을 향해서 가는 데에 공동 분모를 서로 교환하고 또 서로 그 의지를 다지는 그런 짙은 그 민족애의 한 장이 되었으면 그런 뜻에서 이런 통일 축전이 여기서 열리게 되는 거죠. 광주 정신이 시대를 넘어서 통일 정신으로 이어지면서 그게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내외적으로 걸림돌이 많습니다. 지난 4월에는 그 미국에서 대북 경제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 육자 회담 그 여부도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남북 문제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신부님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때에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뭐 깊이 생각하거나 연구한 바는 없지만은 그냥 언뜻 생각하고 또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통일을 염원하고 그런 우리 국민들의 그 염원과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소원을 같이 이야기해 본다면은 첫째는 그 남북의 지도자들이 투명해야 합니다. 너무나 아집에 사로잡히고 너무나 체제와 사상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그 국민 대다수가 민중이 원하는 그런 통일의 염원에 대해서 말로만 통일을 앞당긴다 그렇게 말을 표현하지 말고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사심 없이 정나라하게 그래서 정말 조국의 통일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자기 속마음을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고 그래서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다 제거해 나가고 그래서 민족의 동질성과 통일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들 공동 분모를 찾아서 협력해 나가는 길을 모셔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남북 교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나하나 진전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성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광주 정신이야말로 곧 통일 정신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부님 그 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그 미국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미국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2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이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은 오랫동안
선진 우방이고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측면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도 볼 수 있죠.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면은 양보 없이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또 힘 논리에 입각해서 지배주의적인 그런 논리를 항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그런 패권주의적이고 힘의 논리에 입각한 그런 미국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이익 우선주의를 우리가 미리 간파하고 그에 대처하고 대응하는 자세로 뭐 외교 혹은 산업 또 무역 면에서 경제 면에서도 대응하면은 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광주가 앞으로 명실상부한 인권 도시로서 평화 도시로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선 우리 광주 시민은 민주 의식의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체의 민주 의식이 보편화되고 또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 해야지. 자기는 민주 의식이 그때 민주화 운동 당시는 조금은 선진적이었다 할지라도 그대로 머물러 있고 변화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개방적이거나 혹은 신시대에 적응하는 시야를 더욱 넓히는 그러한 개방주의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두말할 것 없이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개방주의적인 그러한 시각과 그런 주의를 가지고 대처하면서 국가 이익의 앞날을 위해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광주 시민은 물론이고 또 정부가 이렇게 함께 노력을 해야 세계인들과 같이 우리 인권을 이렇게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18 묘역은 이제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넘칠 만큼 평화로운 모습이다. 하지만 시대는 여전히 5.18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세상. 그곳으로 가는 길을 우리는 5.18에서 찾아야 한다. 신부님과 오늘 하루 이렇게 민주화의 성지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순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했고 특히 광주 민주화의 진정한 민주화 정신, 또 인권 문제, 또 통일 문제, 또 진정한 인류 나눔 문제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광주 민주화 운동 속에 들어있다. 그 속에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는 의미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정한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18이 역사와 현재의 크나큰 핵을 긋는 그런 전환기적인 그런 대사건인데도 청소년들은 잘 모르거나 혹은 많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의 정신이 청소년들에게도 잘 전달이 되고 그들이 역사적인 상처와 이 아픔을 잘 기억해서 앞으로 역사에 크나큰 굴곡이 없이 더욱 건강한 역사, 더욱 미래지향적인 그런 역사,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의 청소년 5.18 교육도 한 가지 더 아쉬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모든 각계각층 모든 세대가 차별화가 없이 일치와 화합과 미래지향적인 과거에만 매달리지 않고 정말 피해의식에만 매달리지 않고 자기중심에만 매달리지 않고 그러한 테두리를 벗어나서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이고 전국화적이고 세계화를 향해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민주주의, 보편적인 애국과 또 결의사랑, 또 정의와 인권, 이것이 서로가 공동의 문제이고 또 보편적인 나라 입장에, 국가적인 입장에서의 역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이것은 같이 협의하고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요, 숙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마웠고, 저는 신부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처음 뵀는데 너무 온화하시고 유명하신 김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저도 아주 영광입니다. 그냥 거의 하루를 같이 지내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네.